영화관 현장 다녀온 김에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해 볼까요? 박혜은 영화 평론가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올해 들어 한국에서 1,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극한 직업, 어벤져스 엔드게임, 알라딘 그리고 기생충까지 모두 4 편이네요. 맞습니까? 네, 네. 맞습니다. 이런 열풍 1,000만 영화 박혜은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? 일단 1년 동안 그것도 상반기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천만 영화가 4편이나 등장한 경우는 네. 역사상 처음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예. 한국 관객들이 사실 전 세계 관객들과 비교를 해도 영화 관람 횟수가 꽤 높아요. 네. 2018년의 경우에는 4.2회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음.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또 상반기 영화 관객 수 1억 명 돌파 기록도 세웠고요. 네. 각각 장르도 다르고 또 음. 개봉 시즌도 소위 비수기로 꼽히는 네네. 4월이나 5월에 개봉했던 영화가 이렇게 3편이나 천만 영화가 됐다는 건 네. 영화 자체의 화제성, 흥행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. 저는 영화 상영 환경과 관람 방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아. 상황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? 접근성을 말하십니까? 그렇죠. 영화가 이제 개봉해서 관객들을 만나는 그 상영 횟수나 환경을 좀 따져 보면요. 네. 네.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개봉 후에 15일 만에 1,000만이 넘었고요. 아 네네. 네.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무려 10일 열흘 만에 1,000만. 아. 네. 뭐 그렇군요. 알라딘이나 기생충은 한 53일 만에 1,000만 스코어를 기록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해외 영화 그 속도랑 좀 따져 봤더니 네.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약 1억 달러 매출이 났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대단하네요. 네. 북미 매출이 8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이 어. 인구 대비로 봤을 때 한국 그러네요. 관객들의 그 영화 관람 밀집도가 네.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네네. 예. 또 그리고 관객들이 이렇게 이제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굉장히 편하게 집 앞에서 음.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본다라는 이런 관람 방식도 네네. 굉장히 익숙해졌고요. 네.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극장 관람을 즐기는 특수관 관람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네네. 알라딘 같은 경우가 지금 특수관에서만 거의 100만 명의 관객들이 영화를 재관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아. 좀 입맛에 맞는 개성 있는 영화를 좀 빠르게 찾아가고 그리고 음. 좀 마음에 드는 영화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보는 이런 네. 관객들이 결국 천만의 힘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네. 싶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? 그 질문 하나와 네. 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? 해석이 가능한가? 이런 생각 들고요. 음. 어떻습니까? "왜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냐?"라고 물으시면 사실은 음. 그 영화 관람의 경쟁 상대는 네. 야외 레저 활동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. 예 한국 관객들이 사실 야외 레저 활동을 즐길 만한 네. 거리가 네네. 영화 관람보다는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네. 불편하지 않나. 그래서 네. 좀 가깝게 영화관에 가시는 것 같다는 판단은 들고요. 네네.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 영화의 흥행에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는 상황이에요. 네네. 이번에 아. 알라딘 같은 경우는요. 네. 북미를 제외하면 일본에 이어서 흥행 2위가 한국입니다. 아 그래요? 알라딘? 예 음. 중국보다도 한국에서 알라딘이 더 잘 됐어요. 네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 관객들의 입맛에 맞는 작품으로 눈도장을 찍히면 흥행에 음. 성공한다라는 어떤 공식이 좀 네. 어 잡히는 성립이 상황이군요. 됐고요. 예. 그래서 해외 배우들이 한국을 찾는 빈도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나저나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있잖아요. 네. 일본 영화도 타격이 좀 있습니까? 이미 개봉을 했거나 뭐 개봉 중인 영화? 사실 좀 영화계에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기는 한데요. 네네. 7월 초에 개봉한 어린이 애니메이션에는 바로 이 사건 직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좀 평점 테러가 있기도 했었어요. 아 네네.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그 개봉해 있는 일본 영화의 수가 많지 않고요. 네.
예, 일본 저예산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려 좀 사회 비판적이거나 이 음. 자성하는 그런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네. 단순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최근에 독립영화 주전장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. 네, 이게 맞습니다. 일본계 미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이 작품 같은 경우 일본 영화가 아니냐라는 음.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가 네. 이 미키 데자키 감독이 네. 사실은 일본계 미국인이고요. 네네. 오히려 아베 정권의 이나 그 극우 세력들의 이면을 굉장히 날카롭게 파헤친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. 오히려 이 영화는 구매 운동을 해줘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네네. 예, 실제로 지금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위안부 사태에 대한 네. 아주 좀 그 차별적인 시선들, 그 네.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건드리고 있어서 음. 오히려 한국 관객들이 보시고 굉장히 네.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오히려 그 극우 인사들, 일본 내 우익 인사들을 카메라 앞에 세우면서 이 그렇죠. 문제점들을 꼬집는 그 어떤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식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들었는데요. 맞습니까? 네, 위안부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사실 네. 희생자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네. 다양한 노력들을 보여줬었다면 네. 이번 영화는 그 단순히 희생자들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. 실제로 그 어떤 매체에서도 좀 볼 수 없었던 극우 세력들의 굉장히 황당한 주장들이 음.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네네. 오히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. 반대로 그 논리를 네. 펼칠 수 있는 예, 음. 그런 작품이라서 굉장히 독특했습니다. 네. 그나저나 10월에 정말 유명한 이 부산 국제영화 열리잖아요. 네, 지금 이런 맞습니다. 흐름이 계속된다면 뭐 그 약간 영향이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부산에 사실 해외에서 공개되는 작품 중에 아시아 영화, 일본 영화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큰 편인데요. 아. 예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업 계열 영화라기보다는 네. 일본의 좀 자성이나 여러 가지 예술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 작품들, 아. 오히려 우리가 함께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네.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더 많이 초청이 되기 때문에 네. 단순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예, 아무래도 국민 정서가 지금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서 음. 이 문제가 빠르게 사회적으로 해결이 돼야 네. 10월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조금 더 다들 기쁜 마음으로 네네. 편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박혜은 영화평론가였습니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